어서오세요 여러분들, MZ입니다. 조명을 샀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녀석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RG 유니콘 건담 퍼펙티빌리티. 야, 굉장한 녀석입니다. 와, 이 녀석은 제가 구매를 한 건가 아니면은 뭐 선물을 받은 건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바로 제 구독자분 세비지 퓨처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저한테 판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의 가격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진짜 반값도 안 되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주셔서 거의 선물이죠.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조금은 설명을 드리면 이 유니콘 건담 퍼펙티빌리티는 약간 프라모 유니콘 플랜 B로서 말 그대로 유니콘 건담이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이랑 무장은 다 갖다 때려 박은 녀석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코 프레임이 푸른색으로 변경된 아주 멋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박스 아트를 보시면 여기에 뭔가 사인이 있죠. 2020년 8월 8일에 받은 사인이 있는데 이 사인이 어느 분의 것이냐, 바로 그 유명하신 건담홀릭의 재룡님의 사인입니다. 와우. 저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재룡님의 사인을 제 손에 넣게 되는 게 참 영광스럽네요.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RG 유니콘 건담 퍼펙티빌리티, 이 녀석은 건담 베이스 한정판이고요. 박스 아트도 굉장히 거대한데 과연 런너가 얼마나 들어있을지, 또 어떻게 들어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런너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정크 파츠가 좀 보이네요. 약간 프라모 건담에서 쓰이는 것도 보이고, 특징적으로 보실 부분은 역시 사이코 프레임이 파란색으로 변경됐다, 요 정도이고요.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파란색에 그냥 글자만 박아줬어요. 근데 사실 RG 퍼펙티빌리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막 블루레이랑 같이 동봉되어서 판매된 그런 프라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가격이 한 70만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퍼펙티빌리티만 보시고 70만원을 주고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건담 베이스 한정판으로 나왔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그래도 외장의 느낌이 그 블루레이판과 건담 베이스 판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위로를 받기는 개뿔 그냥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다른 RG 유니콘과 조립 방법은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어깨 프레임도 굉장히 뻑뻑하겠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신제품인 RG 유니콘 건담 퍼펙티빌리티를 이 MJ가 빠르게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G 유니콘 퍼펙티빌리티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저 진짜 이번에는 이거 만들 때 속으로 도대체 유니콘을 몇 개나 내주는 거야, 되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막상 또 만들고 나니까 또 굉장히 멋있네요. 이런 주대없는 나란 남자. 자, 일단 전체적인 외형을 보시면 유니콘 1호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암드아머 VN과 BS가 추가됐고, 뒤쪽에 암드아머 XC와 암드아머 DE를 두 개나 달고 있는 마치 페넥스의 내러티브 버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외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프라모 플랜 B답게 진짜 무장이랑 무장은 다 때려 박았네요. 굉장히 거대한 볼륨을 자랑하고 있고, 역시나 튼튼한 RG 유니콘답게 잘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요 위쪽에서 보시면 요 암드아머 D 프레임 때문에 이 XC가 접히질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건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어차피 퍼펙티빌리티까지 다 내줄 생각이었다면 저거를 조인트를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을, 아닌가? 너무 어렵나? 아무튼 그게 유니콘 모드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디스토리 모드에서는 괜찮은데 유니콘 모드에서만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무장을 좀 제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장을 제거했으니 조금 더 편안하게 소체를 구경할 수 있겠죠? MJ님, 무장 제거하신다더니 아직 제거 안 한 게 있는데요. 자식아, 좀 기다려봐. 내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제가 무장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암드아머 BS와 V에는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거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일반 팔의 파츠가 있죠. 요게 정크 파츠로 남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암드아머 VN과 BS를 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떼고 이 정크 파츠를 활용을 해서 아예 무장이 제거된 유니콘 퍼펙티빌리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팔뚝 파츠 자체가 이제 무장이에요. 약간 팔에다 끼우는 방식이 아니고 파츠 자체가 이제 무장으로 조립이 되면서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매뉴얼상에는 정크 파츠로 취급이 되더라도 버리지 않고 무장을 떼고 싶으시다면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유니콘 1호기랑 다른 부분이 꽤 많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이제 실의 데칼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번 비교를 위해서 일반 유니콘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왼쪽이 제가 3년 전에 만들었던 일반 RG 유니콘이고요. 오른쪽은 보시는 것처럼 RG 퍼펙티빌리티입니다. 뭔가 오래돼서 그런지 외장 색깔이 많이 바랬네요. 일단 딱 봐도 유니콘의 외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근데 뭐가 다르냐, 요 안쪽에 눈을 당연히 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약간 무광틱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되게 밝고 선명하죠. 요게 무광으로 처리가 돼 있는 건데 원래는 어땠냐면 살짝 반짝이는 요런 느낌의 데칼을 쓰고 있었어요. 그쵸?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유광으로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도 좋지만 훨씬 더 색의 톤을 올려주면서 광을 좀 죽인 게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더 편해요. 아, 저기에 눈이 있구나 라고 딱 느낌이 들게 그런 식으로 실의 색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깨에 붙는 실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탈릭 스티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다리 옆에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랑 팔뚝 옆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원래는 메탈릭 실로 디테일을 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다시 일반 유니콘을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붙죠. 원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붙는 게 맞는데 퍼펙티빌리티는 실이 없어요. 머리 어디 갔어? 머리 어디 갔어? 옆에다 잠시 놨더니 머리가 없어지는 마법을 보았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요 다리 부분을 보시면 이 다리에 실이 많이 붙는데 요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 요 몰드를 덮는 메탈릭한 실이 있는데 요런 부분도 사라졌고, 이제 백팩을 보면은 여기도 몰드가 있죠. 요 몰드까지 덮는 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백팩에 달린 무장이 많아서 가려지니까 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몰드까지 덮어서 반짝이는 이런 느낌이 더 좋긴 한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외형을 보시면 하얀색의 암드아머 XC가 눈에 띕니다. 이거 굉장히 이쁘네요. 이렇게 실로 디테일을 엎어주는 거 자리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암드아머 BS를 보면은 굉장히 길쭉하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로 팔을 굽혀주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앞으로 접어서 이렇게 손을 가려주면서 무장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접게 되면은 요 팔뚝 파츠가 딱 보이죠. 요거를 통째로 조립하기 때문에 팔 파츠가 없는 점. 근데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팔 파츠만 정크 파츠로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설명서를 보시면 자, 여기에 팔 유닛을 조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장갑이 없죠. 요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서를 쭉 보면은 자, 쭉쭉쭉 이렇게 조립이 들어갑니다. 조립이 들어가고 이제 프레임 끼우고 외장을 씌우는데 짜잔, 요거 하나만 씌워요. 요거 하나만 씌우고 끝에 끼우고 손 끼우고 끝입니다. 아니, 설명서에서도조차 그 정크 파츠를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 좀 웃기더라고요. 자, 그럼 유니콘 모드에서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크 파츠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스티커가 메탈릭한 리얼리스틱 데칼이 일부 삭제됐다는 점, 그런 점 빼고는 뭐 달라질 게 없으니까 바로 디스트로이 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트로이 모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와, 유니콘 디스트로이 모드 너무 멋있습니다. 특히 이 퍼펙티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암드아머를 그냥 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스트로이 모드 외형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전신이 하얀색 외장에 사이코 프레임이 파란색으로 변경되니까 이것도 뭐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뿔에다가 이제 원래는 금색이었는데 파란색 메탈릭 느낌을 줘가지고 훨씬 더 퍼펙티빌리티 같은 그런 느낌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사이코 프레임이 굉장히 뭐랄까 은은한 색깔보다는 진하게 나와서 강렬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 혓바닥도 바뀌었네요. 암드아머 BS 요것도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가 되면 이렇게 펼쳐지는데 당연히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양옆으로 하나하나씩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드아머 BN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동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또 클리어 파츠와 메탈릭 파츠를 이용을 해서 색분할을 해줘가지고 조금 더 멋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약간 벤시의 암드아머에서 색깔만 바뀐 건데도 느낌이 많이 다른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1호기 외형에 달려있다 보니까 좀 벤시랑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요. 그리고 이 뒤쪽에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살짝 빼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무거워요. 만지기도 힘들고. 자, 디스트로이 모드가 되면 이렇게 암드아머 XC가 앞으로 해서 전기가 되는데 이쪽 파란색 파츠들은 살짝의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메탈릭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해서 사이코 프레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클리어 파츠 밑에는 이제 메탈릭 실을 이용을 해서 색깔 업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밑에 붙이는 그 메탈릭 실의 색깔이 원래는 은색이에요. 원래는 은색으로 해서 그 위에 클리어 파츠를 씌워가지고 빛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했는데 이 퍼펙티빌리티는 밑색이 이 블레이드 안테나 색깔이랑 똑같아요. 안 그래도 진한 클리어 파츠인데 또 똑같은 색깔의 밑색을 사용하다 보니까 완전 파래가지고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멀리서 보면 이게 사이코 프레임인지 그냥 암드아머 XC가 펼쳐진 건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조립을 했을 때 클리어 파츠 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상 더 사이코 프레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요 점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뭐 그래도 유니콘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암드아머 DE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암드아머 DE 진짜 끝내준다. 우리가 아는 암드아머 DE 그대로 똑같이 생겼고요. 이제 흰색 외장에 사이코 프레임만 파란색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꼬리가 달렸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스테빌라이저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실이 붙고 먹선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페넥스 만들 때는 몰드를 신경 안 쓰고 만들어서 참 좋았는데 이렇게 먹선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넣어주는 게 이쁘니까 한번 넣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암드아머 D랑 요거를 지탱하는 프레임은 페넥스랑 똑같습니다. 애초에 블루레이 판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페넥스도 그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가동 포인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전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밑쪽에도 테트론 실이 붙어서 디테일업 해주고 있고 아주 좋네요. 자, 또 디스트로이 모드를 해봤으니까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 유니콘 1호기 반대신의 버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우 이쁘네, 이뻐. 요 기존의 빨간색 프레임, 저 애니메이션 처음 봤을 때 정말 유니콘 처음 변신할 때 그걸 딱 처음 본 순간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빨간색 프레임도 굉장히 멋있다. 약간 컨셉도 굉장히 좋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파란색 프레임도 뭔가 나름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둘 다 한정판인데 뭔가 얘가 더 끌리는 건 기분 탓인가? 자, 그 다음에 컨셉은 똑같죠. 프라머 유니콘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프라머 유니콘도 굉장히 이 무장 때문에 박력이 장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얘도 프라머잖아요. 비교해놓고 보니까 얘는 좀 실용적으로 보이고 얘는 좀 그냥 투머치해 보이네. 그리고 조립 시간도 얘가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데칼 작업도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뭔가 마음적으로는 이쪽이 끌리지만 이 녀석의 매력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둘은 확실히 비슷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같은 파란색 사이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페넥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와, 요게 분위기적으로 이길 것 같았는데 페넥스는 이길 수가 없네. 아무리 얘가 프라모를 장착하고 뭐 색깔 바꾸고 뭐 해봤자 페넥스보다는 눈이 안 간다는 거. 페넥스가 코팅이 워낙 이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또 차이점이 있네요. 조립할 때도 느꼈지만 얘는 암드아머 D를 굉장히 높게 달아주는데 퍼펙티빌리티는 조인트가 달라졌다기보다는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이제 매뉴얼에서도 위쪽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올려보면 암드아머 D의 높이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정도 높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높지만 뭐 나름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요 높이가 조금 적당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녀석은 건담 베이스 한정판이잖아요. 건담 베이스를 가야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때 밖에 나가기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니콘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퍼펙티빌리티를 만들 수 있는가? 물론 100% 재현은 불가능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은 반대신의 버전인데 일반 유니콘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일반판 RG 유니콘이 정가가 38,000원인가 해요. 일단 하나 사세요. 산 다음에 그리고 139,200원짜리 RG 페넥스를 사가지고 이제 페넥스 프레임에다가 RG 유니콘의 외장을 씌우면 이제 정가 84,000원짜리 RG 퍼펙티빌리티를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자, 이제 퍼펙티빌리티도 생기고 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RG 유니콘들을 한번 쫙 세어봤는데 이게 카메라에 다 담기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RG 유니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벤시놀은 각성 버전부터 해서 프라모 유니콘, 펜엑스, 반대신의 버전의 퍼펙티빌리티, 그리고 일반판 벤시놀은까지. 와, 어우, 볼맛 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건 펜엑스. 자, 그 다음은 RG 퍼펙티빌리티의 무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장이라고 해봤자 거의 다 보여드렸죠. 암드아머 BS 뭐 가동하는 거, 사이코 프레임 있는 거, 전개되는 거 다 보여드렸고, 암드아머 VN도 전개되는 거, 안쪽에 클리어 파츠, 메탈릭 느낌의 파란색 코팅 파츠까지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고요. 암드아머 XC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넘어가고, 암드아머 DE도 이제는 워낙에 많이 봤죠. 사이코 프레임만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무장이 어떤 것이냐? 빔사벨이 있습니다. 빔사벨은 당연히 여기 암드아머 XC에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요. 팔뚝 옆에도 이렇게 빔톤파로 전개 가능한 빔사벨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빔 파츠가 2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와, 굉장히 진한 파란색으로 사출이 된 빔 파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펜엑스에서는 이렇게 진하게 사출을 안 해줬거든요.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사출된 빔 파츠를 RG 퍼펙티빌리티를 사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유니콘들이 들고 있는 빔 매그넘이 있습니다. 이 빔 매그넘 모든 기믹과 사출 색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얘는 아예 실이 없어요. 실이. 심지어 최소한의 여기 센서에 붙는 요 데칼도 없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이게 퍼펙티빌리티에 사용되는 테트론 실과 메탈릭 스티커인데 쫙 이렇게 빛반사해서 보시면 한눈에 봐도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다 썼는데 빔 매그넘에 들어가는 실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자, 여기 빔 매그넘을 조립하는 부분인데 보통 요 부분에서 이제 스티커를 센서에 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냥 완성되죠. 설명서 맨 뒤에 보시면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암드아머 D, BS 나와 있고요, VN 나와 있고, 하이퍼 빔자벨린 나와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소체에 붙는 거 나와 있고, 실드,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퍼펙티빌리티에 들어있는 빔 매그넘은 실을 붙이고 싶어도 붙일 수가 없다. 왜냐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무장으로 하이퍼 빔 자벨린이 있습니다. 와, 요거는 이제 프라모 유니콘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아요. 기믹이랑 색깔 다 똑같은데 이제 사이코 프레임이 파란색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스트로이 모드 딱 전개하면은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전개하면은 푸른색의 사이코 프레임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믹도 똑같다고 했죠. 이렇게 파츠를 빼고, 자,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아주면은 우리가 아는 그 익숙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는 또 빔 파츠가 있죠. 빔 파츠가 파란색입니다. 와, 이 빔 파츠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끼워 넣으면은 정말 멋있다고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닫혔네. 닫혔으면 다시 열어주고. 야, 이거 멋있다 진짜. 손에 쥘 때는 당연히 무장선을 사용하고요. 퍼펙티빌리티는 무장선 한 세트, 그리고 주먹선이 한 세트, 이렇게 편선이 한 세트가 부속이 됩니다. 총 3세트가 들어있으니까 액션 잡을 때 원하는 손을 끼우시면 되고요. 살짝만 자세 잡아서 딱 깔보는 눈빛으로 딱 완성시키면, 와, 야, 이 박력, 이야, 멋있다. 이거 참을 수가 없네. 야, 다시 한 번 더 풀어먹기리. 야, 너무 멋있다. 하이퍼 빔자벨린이 2개가 있고 둘 다 프라모 유니콘이니까 이 그림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전시해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담 베이스 한정판 RG 퍼펙티빌리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제품을 저에게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주신 세비지 퓨처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품 자체는 프라모 컨셉에 맞게 모든 무장을 장착하고 있는 RG 유니콘이다 보니까 볼륨감도 장난 없고, 이 이미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코 프레임이 파란색이라는 점, 그리고 요런 하이퍼 빔 자벨린도 파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사출됐다는 점,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중간중간에 메탈릭 데칼이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빔매그넘처럼 아예 데칼이 삭제가 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스티커 용지를 크게 해줘서 다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MG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